막강한 크롬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고추 월포TV.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요청을 주셨던 한 3분 정도 포르쉐 황소개구리 카이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르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 카이엔의 소개 영상인데, 사실 옛날 구형 카이엔은 굉장히 올드한 느낌, 못생긴 황소개구리라는 오명이 좀 있었는데, 신형 카이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들죠. 헤드라이트 쪽을 보면은 박스터 718의 약간 그 느낌도 닮아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911을 위아래로 늘려놓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특히 카이엔 쿠페 같은 모델은. 카이엔은 노멀 모델이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터보, 그리고 카이엔 쿠페, 카이엔 쿠페에 또 하이브리드, 또 카이엔 터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에서 총 6개 라인업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거는 카이엔 노멀 모델의 가성비 버전,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카이엔 쿠페 모델은 강 선생님과 함께한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포르쉐의 홈페이지 porsche.com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시면 한국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귀찮으시다 그러면은 porsche.co.kr로 접속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조금 내려오시면 이제 모델 라인업들이 쭈루룩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카이엔 모델이 있고요. 여기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누르시면 옵션을 만들어 보고 실제 견적을 내볼 수 있어요. 직접 전시장에 가시지 않으셔도. 포르쉐 차량 구성하기라는 화면이 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6개 모델이 있고요. 가격은 보시면 나와 있죠. 카이엔 노멀 모델의 가격은 1억 48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 옵션에 따라서 추가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왼쪽에는 현재 선택한 차량의 사진과,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격과 실제로 선택해야 될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페이지는 영어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막강한 크롬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고추 카이엔이라는 이름이 고추 카이엔은 고추의 한 품종이거든요. 되게 매운 고추 중에 하나죠. 태국에 있는 그 작은 고추, 그거랑 거의 범접하는 굉장히 매운, 그 무슨 지수라 그러지? 그 지수 있잖아. 고추의 한 종이라서 고추라고 나오는 기이한 현상을 보실 수가. 웃기네. 이 안 없어지는 거 아니야 계속? 웃겨서 진행을 못하겠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넘기시면은 여러 각도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실내로도 들어가셔서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하실 때마다 사진이 바뀌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옵션이 외부 색상인데요. 색상은 크게 표준 색상과 메탈릭 컬러, 그리고 스페셜 컬러로 나눠져 있고, 표준 색상은 무료로 선택하실 수 있는 색상이 되겠고, 메탈릭 컬러는 펄이 들어간 펄 도장으로,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의 금액이 추가가 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컬러는 550만원이 아니고 340만원이 추가가 되는 옵션이 되겠네요. 파나메라가 550만원이었지. 비교적 카이엔의 스페셜 컬러의 옵션가는 파나메라 대비는 조금 싸다는 점 참고하시고. 근데 차체 크기가 비슷할 텐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어쨌거나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취향의 영역이지만 대한민국은 백이민족이죠. 그래서 기본 흰색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돈 굳었죠. 그 다음에 휠 옵션이에요. 휠은 기본 휠이 19인치 휠이고 21인치 휠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기본 휠도 상당히 어울리는 괜찮은 휠인 것 같아요. 19인치 카이엔 S 휠 같은 경우에 80만원이 추가가 되고, 20인치 카이엔 디자인 휠은 220만원에, 20인치 카이엔 스포츠 휠은 280만원, 그리고 21인치 RS 스파이더 휠 같은 경우에는 480만원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휠 인치를 키우면 차가 좀 더 예뻐 보이고 짜세가 좀 더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많은 단점이 있어요. 차가 예뻐지는 건 맞는데 일단 금액이 비싸다.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승차감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왜냐면 이 휠 하우스의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휠을 키운다고 그만큼 더 두꺼운 타이어를 끼울 수는 없기 때문에 타이어는 얇아지게 되고, 그만큼 승차감에서 좀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성능적인 장점도 생기죠. 근데 연비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19인치 기본 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휠하우스가 너무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220만원짜리 20인치 카이엔 디자인 휠 요거를 선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게 휠 액세서리인데, 이걸 제가 뭐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고성능 차들이나 특히나 이 유럽 브랜드 차량 같은 경우는 썸머 타이어나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겨울이 되면은 윈터 타이어나 올 시즌 타이어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면은 타이어 새로 사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던지 휠을 별도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런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카이엔 같은 경우가 뭐 서킷을 가서 한계 주행을 한다거나 그런 용도의 차량은 아니다 보니 표준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는 게 옵션도 빵원이고요. 여러모로 좋지 않나 저희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로 넘어가면 표준 인테리어가 있고 가죽 인테리어, 그리고 클럽 가죽으로 된 가죽 인테리어 이렇게 있는데, 표준 인테리어는 일단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빵원이고요. 가죽 인테리어로 넘어가시면 옵션 가격이 48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클럽 가죽으로 넘어가시면 670만원의 옵션이 추가가 되고, 투톤으로 하면 더 추가가 되겠죠. 740만원. 그래서 저희는 뭘 선택을 할 거냐, 기본 옵션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요 투톤 옵션을 하시면은 옵션 가격이 50만원이에요 50만원에도 시트각 부분 이렇게 가죽으로 된 투톤 인테리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투톤이 좀 더 실내에 앉았을 때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죠. 가성비를 따진다면 50만원에도 투톤을 적용할 수 있는 이 옵션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시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안락 좌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컴포트 시트랑 스포츠 시트 플러스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스포츠 시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행을 할 때 옆에 좀 더 잡아주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옵션 가격도 50만원 밖에 안 해요. 물론 50만원이 저렴한 돈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실제로 타시는 오너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 카이엔을 사시는 분들이 차량의 스포츠성을 놓고 내 몸을 잡아주고 딱딱하게 차가 코너링이 돌아가고 이런 거를 기대하시고 사시는 분들은 적기 때문에 좀 편안한 승차감과 주행성 이런 정도를 바라고 이 안락 좌석에 좀 더 많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안락 좌석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에 대한 세부적인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스티치 이 바느질 색깔을 변경을 하는 옵션이고 480만원에 굉장히 고가의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색상을 입히는 게 190만원의 옵션이고요.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세 번째인데, 얘는 650만원이니까 둘 다 하면은 20만원 깎아줄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요거는 세 가지 다 가성비에는 어울리지 않는 옵션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를 꾸미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루프 레일인데, 두 가지 색상의 루프 레일이 준비되어 있고 80만원 정도인데,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카본 디자인 패키지는 카본 디자인 패키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옵션들은 대부분 싸제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1040만원의 가격, 가성비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라는 옵션인데, 사실 요거는 범퍼랑 사이드 스커트, 후면 범퍼 뿐만 아니라 검은색으로 된 부분도 하이그로시 그 고광택 도장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택의 여지 없이 다 넣는 거고, 저는 이 범퍼 디자인이 사진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좀 날씬해진 느낌이죠. 그 아래에 있는 게 스포츠 디자인 앞치마 에이프론이라고 하는 옵션인데, 얘는 고광택 그 하이그로시 빼고 앞범퍼, 사이드 스커트, 후면에 디퓨저 부분, 까만 부분이 없어지는 도장으로 바뀌는 요런 옵션인데요. 아까 봤던 여기 휠하우스 쪽도 포함을 해서 변경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범퍼가 갸라도스 범퍼예요. 그래서 얘도 빼겠습니다. 그 아래로 보면 스틸 플레이트라는 약간 실용적인 옵션이 될 수 있는데, 하단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생기거든요. 오프로드 주행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차고가 높은 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싸제로 넣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장 컬러 색칠 외부 거울, 요거를 하시면은 사이드 미러의 밑에도 차체 색깔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너무 포인트 없이 밋밋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빼도록 하고요. 뭐 외부에 데칼이라든지 나머지는 그런 옵션들이고, 측령 장식 이런 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 팝니다.
그리고 데칼을 좀 붙여본 결과 제 차 또 미니잖아요. 데칼이 힘들어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떼려고 해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차에 뭘 안 붙이는 주의거든요. 원하시면, 이런 걸 좋아하시면 얼마든지 붙이셔도 되는데 60만원의 가치가 있느냐. 그 외에는 뭐 모델 명칭 삭제라든지 엠블럼 같은 거를 까만색으로 한다든지 요거는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여기 이게 있네. 토우바 시스템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토우바가 달리는, 보이시죠? 그런 옵션인데 얘는 가격이 180만원인데 제가 이쪽으로는 완전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싸제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카이엔 같은 거를 타시는 분들은 뒤에 캐러반, 뭐 캠핑카 이런 거 많이 끌고 다니시겠죠? 뭐 요트도 달고 다니시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물론 저는 뒤에 달고 다닐 게 없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은 드라이브 트레인 앤 셰시가 나오는데, 나침반 디스플레이 및 포르쉐 오프로드 정밀 앱을 포함한, 기본으로 이제 8단 팁트로닉 S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카이엔 같은 경우는 PDK 미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 PASM 이라는 옵션과 그 에어서스까지 포함된 PASM 옵션인데, 서스펜션을 매니지 한다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댐퍼의 강도를 조절을 해서 차가 좀 더 스포츠 모드로 갈수록 단단해지는 그런 옵션이 되겠는데, 카이엔으로 과연 그런 주행을 할 일이 있느냐, 그럴 일은 잘 없을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얘는 아예 안 넣던지, 아니면 나는 차고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에어서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어서스를 포함한 PASM을 넣으셔야 돼요. 에어서스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라면 안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PDCC라고 하는 옵션인데, 차가 이 코너링을 할 때 흔들리는 이런 증상을 롤이라고 하죠. 요거 롤을 좀 잡아주는 그런 옵션인데, 그렇게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일이 없는 차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PDCC도 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모드 변경 스위치를 포함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옵션이고요. 얘를 넣으시면은 모드 변경을 하는 스위치가 핸들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대시보드에 보시면 여기 크로노 스탑워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모드 스위치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스포츠 리스폰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차의 성능을 약 20초간 최대로 이끌어줘서 가속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대시보드에 이 크로노가 포르쉐의 얼굴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은 대시보드의 모드 스위치 및 나침반 표시를 포함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라고, 얘는 어쨌거나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예요. 근데 대시보드에 크로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침반이 들어가는 거죠. 크로노 없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그런 느낌. 근데 어쨌거나 얘는 가격이 지금 16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눌러보시면 오프로드 패키지를 의무적으로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에어서스랑 PASM 옵션 요거까지 선택을 하셔야 돼서 결국 790만원 옵션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 취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칸 같은 경우에는 나침반만 추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넣는 대신에 나침반만 넣었었는데 어떤 분한테 혼났죠. 혼났는데,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나침반을 넣으시려면 가격이 무지무지 비싸다. 그리고 뭐 테일파이프 이런 거는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겠지만, 배기 같은 경우가 사실 카이엔에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가족을 위한 차고 아빠가 또 막 배기 빵빵 하면서, 근데 이게 또 사실 또 배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커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은 이제 뒷바퀴가 조향을 하는 약 5도 정도라고 했나? 굉장히 미세한 각도지만 이게 조향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코너링을 할 때라든지 유턴을 할 때라든지 도움이 많이 되지만 300만원 안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브레이크예요. PS10이라는 브레이크랑 PC10이라는 브레이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가 있는데, PS12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신형 카이엔이 발표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된 카이엔에만 들어있는 그런 브레이크인데, 이걸 하시면은 흰색 캘리퍼로, 그리고 10 피스톨 10개로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동력이 엄청 좋아요. 근데 이게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그렇다고 포르쉐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정확한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은 PS12를 장착한 카이엔 쿠페 모델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다뤘던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안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PCCB는 노란색 캘리퍼가 들어가는데 얘는 휠을 21인치로 바꿔야 되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옵션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뭐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냉간 시에는 제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밟아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약간 열이 올라야 제동이 되는 스포츠 브레이크죠. 서킷 주행을 위한 그런 느낌의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데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브레이크가 아닌가. 그 다음은 이제 조명과 비전인데, 이게 헤드라이트예요. 포르쉐 하면은 헤드라이트에 4발짜리 데일라이트가 박히는, 요게 또 포르쉐의 요즘 상징이죠.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이렇게 4발짜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예전처럼 PDLS를 넣으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디자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기본 PDLS를 넣으시면은 LED는 변화가 없는데 안에 뭐가 조금 바뀌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데 이제 틴팅이 되는 옵션이고, PDLS 플러스를 넣으시면 갑자기 존재감이 확 바뀌죠. 눈이 살아납니다. 우리 황소개구리의 눈이, 고추 황소개구리. 네, 옵션을 많이 안 넣어서 요거를 한번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많이 보이는 옵션이기 때문에 딱 넣으면은 사실 눈에 띄어요. 얘 뭔가 했구나, 눈엔 뭔가 했구나, 라식을 했구나. 뒤에를 바꾸고 싶다, 요게 120만원. 얘는 색깔만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 차가 원래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차는 뒤태가 예뻐야 좋지만 어쨌거나 티가 많이 나는 옵션이다 요게. 그 다음에 편의 및 지원 시스템, 이거는 정말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옵션들이 되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약간 좀 사치라고 생각을 해요. 볼 수 있는 거 많잖아요. 클러스터에서도 이제 내비가 나오고 있고, 뭐 또 주로 내비는 팀앱을 쓰기 때문에 활성 주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넣으셔야 후방 카메라와 뭐 주차 감지 센서, 잠깐만,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를 넣으려고 봤더니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라고 하는 차선 변경 지원 옵션 110만원짜리를 같이 넣어야 돼요. 이렇게 끼워 팝니다. 좀 실망이 크네요. LCA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넣으면 좋죠. 뭐 합리화를 해보자면 LCA를 넣었을 때는 보험료 할인도 있고, 또 카이엔처럼 큰 차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도 좀 많은 편이잖아요. 뒤에서 차가 다가올 때 LED로 알려주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지원은 어느 정도 납득하겠습니다. 야간 지원이라고 하는 건 어두울 때 사람 같은 걸 인식을 해가지고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안전 옵션인데, 여러분이 좀만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32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요거를 넣으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커다란 천진반의 눈이 생깁니다. 네. 밑쪽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있으면 편하죠. 정체가 많이 되는 구간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쓰이지만, 가성비는 몸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을 하시면 250만원을 아낄 수가 있다. 부드럽게 닫히는 문, 소프트 클로징 도어, 많이들 아실 텐데 문을 살짝 덜 닫힌 상태에서도 문이 닫히는 그런 옵션인데, 패밀리카의 특성상 뒷좌석이나 자녀분들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이렇게 또 문을 닫을 때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도 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짜리 옵션인데 문 4개 다 적용이 되니까 한 짝당 25만원인 거죠. 가성비 혜자 옵션입니다.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인테리어의 사양들인데, 가장 첫 번째로 열선 윈드 스크린. 원래 우리가 앞에 유리에 성에가 끼면은 에어컨으로 습기를 날려버리잖아요. 보통 뒷열은 열선이 다 있잖아요. 바람에 민감하신 분들,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바람 맞는 걸 좋아하는 그리고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요. 크로노 자리에 나침반을 넣는 건데, 이거 60만원짜리 옵션인데, 우리는 어차피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넣었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고요. 주변 조명은 뭐야? 이런 데 다 조명이 들어간다, 필요 없다. 핸드폰 라이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 환기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통풍 시트예요. 뒤에 탑승하는 동승자분들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290만원짜리 옵션을 넣으시면 되겠고, 나만 중요해 하시면은 앞열에만 넣으시면 150만원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뒤에 사람을 태울 일이 별로 없어서 뒷열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는 운전 중에 마사지를 받으면 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마사지 받으면 자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기능입니다.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소픽스 이런 건 뒷열이지 보통. 카시트를 앞열에다가 설치를 하시면은 아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뒷열에 설치를 하시고 30만원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요거는 넣어야지. 안전벨트 보르도레드. 안전벨트 색깔을 바꿔줘야 옵션을 좀 넣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감성적인 가성비 옵션이죠. 근데 지금 이 실내 색상을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빨간색보다 요 색깔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꿔보세요. 바뀌어보세요. 바뀌어보세요. 안 들어가 왜? 넣다 뺐다 자꾸 하니까 이거 기분 나빴나 봐. 이제 수위가 좀 위험합니다. 망했다. 우리 이 페이지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이 새끼들 안 살 것 같으니까 꺼지라고 하는 건가 지금? 안 살 거면서 왜 자꾸 옵션 넣다 뺐다 하냐고. 포르쉐에서 저희가 안 살 걸 알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월퍼TV를 보고 다들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지금 포르쉐 서버가 뻗어버린 거지. 중간에 뻗어버려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벨트를 넣으려고 했는데 얘는 약간 이 브라운 색상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좀 생각이 들어서 브라운 색상으로 넣고 가겠습니다. 이건 7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계기판 색깔을 바꾼다거나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인테리어 가죽, 알칸타라 인테리어, 우드 인테리어 카본, 인테리어 알루미늄, 실내에서 특정 부분들에 대한 소재를 변경을 하는 뭐 그러한 옵션들인데 이 부분에 이런 소재로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딴 거는 안 넣고요. 셀카존 옵션 딱 넣으면은 짜잔, 이 헤드레스트에 포르쉐 크레스트 모양으로 이제 음각이 딱 박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요 아래에 보시면은 똑같은 옵션인데 70만원짜리가 있죠. 얘는 뒷열까지 셀카존으로 만들어주시는, 친구들까지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셀카존을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만 사치죠. 뒤에까지 만들어주는 거는 박히는 건 4개가 박히는데 2개는 30만원이고 4개는 70만원이면은 10만원은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앞에만 넣는 걸로 가성비에 맞는 옵션이죠. 그 다음에는 특별히 넣을 만한 옵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매니악한 옵션들이고, 카본 같은 경우에는 수전사라든지 랩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시면은 어차피 카본 느낌만 나면 되니까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하실 수가 있죠. 뭐 걔도 사실 꽤 비싸요. 저번에 알아보니까 이 앞쪽에 포인트 부분들 다 하는데 금 100만원 돈이 들더라. 그래도 카본 옵션을 넣는 것보다는 훨씬 쌉니다. 오디오 및 통신, 기본 오디오가 그냥 기본 오디오인가 봐요. 보스 옵션이 있는 거 보니까. 근데 뭐 기본 오디오가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뭐 맡기기 때문에 음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시면은 보스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히 저음 강조되고 훌륭한 사운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나. 부메스터는 이거보다 좀 더 고급 브랜드의 오디오 시스템인데 얘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860만원은 좀 제가 청음을 해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기는 났지. 약간 좀 팁을 드리면 보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저음역대가 강조되고 그런 색깔이 있다면 부메스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플랫한 느낌이에요. 밸런스가 좋다고 해야 되나? 보스보다는 좀 더 음의 해상도가 높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제 취향에는 보스가 좀 더 맞았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는 보스 정도 넣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D 체인저, 이거는 뭐 사실 쓸 일이 없죠. 넣으면 70만원 그냥 땅에 버리는 그런 옵션이 아닌가.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내가 생각을 해봤어. CD를 안 넣으면 우리가 뭘로 들어? 블루투스로 듣잖아. 아, 그렇지. 근데 블루투스가 대역폭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스랑 진짜 부메스터부터는 CD를 써야 돼. 그러니까 부메스터를 쓰면서 블루투스를 쓸 거면은 돈을 땅에 갖다 버리는. 해박한 곰PD의 음악 지식 잘 들으셨습니까? 끝났고 여기에서 요약 표시를 누르면 전체적인 옵션 선택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쭈루룩 다 보실 수가 있고, 차량 가격이 기본 1억 480만원에서 옵션 가격이 1570만원이 추가돼서 토탈 가격은 1억 2050만원. 카이엔 노멀 모델 견적이 나왔고요. 월 112만 9,371원. 이거는 여기 상세 내용이 있죠.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르쉐 코드 생성, 요거를 누르시면은 코드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아래 코드를 포함한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이 현재 상태의 옵션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추가를 하거나 뺄 거는 빼셔서 여러분의 옵션을 만드실 수도 있게 되고, 그 옵션을 또 이제 딜러에게 보내기 하시면 실제로 이거를 계약까지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포르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이엔 노멀 모델의 가성비 옵션을
월퍼TV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카이엔을 계약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Porsche.